안녕하세요. 오빠 차별당하며 자라온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지금이야 그 차별에서 해방되었지만 가끔 지난 날이 생각나는 걸 보니 정신적으로 진정한 해방은 되지 못한 것 같아 씁쓸하더라고요. 오늘도 잠든 딸아이의 모습을 보며 문득 그때가 떠올라 어딘가에 차마 말하지도 못했던 제 기억을 어디에든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글을 보내봅니다. 전 적당히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빠는 세차장을 운영하셨고 엄마는 평생 주부로 사셨죠. 위로는 오빠가 한 명 있었고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엄마는 저와 오빠가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 아빠 속을 참 많이 썩히셨습니다. 동네 아줌마들과 들던 갯돈을 몰래 빼돌리기도 했고 화투판에 빠져 돈을 날리는 건 일상 다반사에 그곳에서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도 몇 번 들락거렸죠. 아빠는 그런 엄마 때문에 합의금이니 뭐니 정말 많은 돈을 물어주셨습니다. 덕분에 당시 번듯했던 아빠의 사업도 점차 기울어 나중엔 겨우 세차장 하나 차릴 정도의 돈밖에 남지 않게 된 거죠. 아빠는 정신 안 차리면 애들이고 뭐고 이혼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으셨고 겁을 먹은 엄마는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아빠 또한 자식들을 생각해 엄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고요. 그 뒤로 마음을 고쳐먹은 건지 엄마는 두 번 다시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저와 오빠를 많이 편애하셨어요. 아들에 대한 집착이 남다르셨죠. 오죽하면 오빠와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던 새언니가 엄마의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해버렸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오빠한테 존댓말을 똑바로 쓰라는 둥, 맞벌이하는 사람한테 오빠 아침밥을 제대로 안 챙겨주면 어쩌냐는 둥 유난을 떨더니 결국 오빠를 이혼시켰어? 엄마도 참 대단하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아내가 돼서 그럼 그 정도도 안 할 생각으로 결혼을 해? 난 그런 꼴 못 본다.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저는 엄마의 차별 속에서 그럭저럭 자랐고 이후 이모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모가 제게 연락을 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주영아, 이모 아는 사람 아들이 있는데 그 집 아들이 참 괜찮고 성실해. 그래서 내가 너 중매 한번 서주려고 하는데 어떠니? 저야 뭐 슬슬 결혼 생각이 있던지라 이모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나간 선자리에서 만난 남편은 무척이나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순박하게 생긴 얼굴과 어울리게 숫기도 없고 쑥스러움도 많은 것이 참 진실되게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1년간의 만남 후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 30대 초중반, 남편의 나이 30대 중후반 때였죠. 그리고 시어머니께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 남편은 자기 집안의 가정사를 제게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8살일 때 시부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혼자 시장에서 전집을 운영하며 아주 힘들게 남편과 남편형, 그러니까 시숙을 키우셨다고 해요. 워낙에 손맛을 타고나셨는지 전집은 맛있기로 꽤 유명했다고 하더군요. 자식들 그렇게 다 키워놓고 엄마도 이제 좀 편하게 사시나 했는데 우리 형이 나이 25에 원인도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더니 순식간에 가버린 거야. 남편은 쓰게 웃으며 덤덤히 말했습니다. 이후 시어머니는 남편에 대한 기대와 의존도가 많이 높아지셨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애정과 삶에 대한 의미를 쏟을 곳이 남편밖에 남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를 처음 뵙기 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사정을 미리 들었으니 며느리인 저를 어느 정도 견제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치 저희 엄마처럼 말이죠.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굉장히 좋은 분이셨습니다. 우리 집에 시집 와줘서 정말 고맙다, 아가. 우리 영훈이가 나한테야 워낙 착한 아들이지만 남편이 되는 건 처음이라 너한테 실수를 할지도 모르겠구나. 속상할 땐 언제든 나한테 말하렴. 내 먼저 아내가 되어본 사람이니 아가 네 뒤에서 든든한 이 편이 되어주마. 하나 남은 가족이자 자식을 장가보내며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처음 배웠던 모습 그대로 결혼 전이든 후든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 또한 남편의 가정사를 듣고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마음 아파하셨어요. 엄마조차 말이죠. 엄마는 우리가 결혼한 후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싸더니 혼자 아들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아휴, 게다가 자식 하나를 먼저 보내기까지 하셨다면서 자네도 마음이 참 많이 안 좋았겠어. 그래, 어머님 주위에 지인들은 좀 많이 계신가? 아니요, 저희 엄만 일만 하면서 사셨어가지고요. 저랑 형만 바라보면서요. 아휴, 그래. 안 싸더니 나보다 1살 어리시다며? 아직 젊으신데 하나 남은 자식 장가 보내면 무료해서 어째? 내가 신경 좀 써드려야겠네. 엄마의 말에 남편은 진심으로 고마워하더군요. 엄마 말대로 혼자 남으실 시어머니가 내심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한 이후 웬일로 엄마는 정말 시어머니를 살뜰히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하기 전 가게를 시장에서 상가 건물로 이전하셨어요. 당신 집 근처로 말이죠. 저희 친정과 시댁은 버스로 20분밖에 안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시간만 났다 하면 시어머니의 가게로 놀러가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더군요. 그렇게 저희가 결혼한 지 1년쯤 지나자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두 분은 아주 절친한 관계가 되셨습니다. 노래교실도 함께 다니고 두 분만 따로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가실 정도로요. 얘 새아가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웃긴 줄 아니? 같이 있으면 아주 배꼽이 빠지겠다. 내가 우리 며느리 덕에 말년에 아주 좋은 친구가 생겼어. 네가 나한텐 정말 귀인이구나. 고맙다, 고마워.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면 항상 들뜬 어린아이 같아 보이셨어요. 친언니처럼 잘해주는 저희 엄마에게 많이 의지하시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저희 엄마는 그런 시어머니에 대해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얘 주영아, 아무래도 네 시어머니는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 함께 늙어가는 처지에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겠니? 사람이 정은 또 어찌나 많은지 그래서 그 양반이 주위에 더 사람을 안 뒀지 싶더라. 사람 떠나보내는 슬픔을 잘 아는 사람이니 누구에게 정을 주기 무서웠던 거였겠지. 두 분이 저렇게 서로 잘 맞으신다고 하니 엄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저로서도 내심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던 엄마의 애정을 저를 대신해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받으시는 것 같아 대리만족을 느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저희가 결혼한 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즈음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막 2살이 된 딸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그해 남편의 생일에 절대 잊지 못할 아주 큰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주영아, 우리 사위 오늘 생일이지? 오늘 퇴근하고 정서방이랑 집에 좀 들러라. 내가 정서방 먹이려고 장어 아주 튼실한 놈으로 사다 놨어. 내가 맛있게 구워줄 테니 와서 저녁 먹고 가. 아침에 걸려온 엄마의 전화에 저와 남편은 퇴근 후 어린이집에서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가는 내내 남편은 운전에만 집중할 뿐 입을 꾹 닫고
한마디도 하질 않더라고요. 여보,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은 입술을 달싹이는 것 같더니 이내 한숨을 쉬곤 아무 말 없이 다시 입을 닫아버렸죠. 저는 오늘 저 사람 기분이 정말 별로 안 좋은가 보다 싶어 두 번은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이유 모를 행동에 대한 이유는 친정에서 식사를 할 때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아유, 우리 정서방 왔어? 오늘도 고생했네. 어서 앉아서 밥 먹자. 저희가 도착할 시간에 맞춰 장어를 굽고 있던 엄마는 우리를 아주 기분 좋게 맞아주셨어요. 남편은 고개만 까딱할 뿐 여전히 뚱해 보이는 표정이었지만은요. 아빠는 자신이 손녀를 보고 있을 테니 어서 너희 먼저 밥을 먹으라며 딸을 데려가셨죠. 손을 닦고 상에 앉으니 아주 상다리가 휠 정도의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더군요. 장어뿐 아니라 미역국, 갈비찜에 잡채까지 말이에요. 우리 사위 많이 먹어. 어? 생일 축하하네. 네. 엄마가 상에 앉아 웃으며 축하 인사를 건네는데도 남편은 아주 무뚝뚝하게 대꾸하더군요. 엄마도 평소와 다른 남편의 행동에 무척 당황하더니 이내 걱정스럽게 남편에게 물으셨습니다. 정서방, 오늘 회사에서 무슨 안 좋은 일 있었나? 아니면 설마 오는 길에 둘이 싸운 거야? 아니 엄마, 그런 거. 그냥 이 사람 오늘 기분이 좀 안 좋나 봐.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엄마는 계속해서 걱정스레 남편을 살피시더군요. 어떻게든 남편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었는지 엄마는 장어 한 점을 집어 남편 입가로 가져다 대셨습니다. 누가 우리 사위 기분을 이렇게 상하게 했을까? 자, 해봐. 내가 아주 우리 사위에 대한 애정을 듬뿍듬뿍 담아서 정성스럽게 구운 거니까 이거 먹고 기분 풀게나. 자, 엄마의 애교스러운 모습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났어요. 살갑지 못한 저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죠. 친정아빠 또한 늙은 사람이 주책은 하면서 혀를 차셨지만 입은 웃고 계셨고요. 하지만 그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진짜. 엄마가 장어를 남편 입가에 들이댄 순간 남편이 엄마의 젓가락을 손으로 팍 쳐버린 겁니다. 순간 굉장한 정적이 흘렀어요. 지금 제가 본 광경이 대체 뭔가 싶었죠.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무슨 사달이 나도 났구나 하고요. 하지만 도통 짐작이 가는 부분이 없더군요. 우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려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게도 아주 차갑게 대꾸했죠.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은 입 닥쳐. 나 지금 우리 딸 얼굴 봐서 최대한으로 참고 있으니까. 뭐라고? 당신 지금 나한테 닥치라고 했어? 엄마는 들고 있던 손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동공이 커다래진 채로 말이죠. 남편은 그런 엄마를 아주 싸늘한 표정으로 노려봤어요.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저와 친정 부모님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딱딱한 말투로 엄마에게 말하더군요. 장모님 이거 무슨 돈으로 사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왜 모른 척 하세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장모님, 제가 오늘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무슨 말이야 정서방? 난 그저 장어 한 입 먹어보라고 한 게 다인데. 정말 끝까지. 장모님, 이깟 장어 저 먹기 싫으니까 장모님이나 쳐 드세요. 뭐라고?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기분 나쁠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렇지 저희 부모님께 대체 이게 무슨 무례란 말인가요?
당신, 대체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미친 거야? 주체할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평소에 어떻게 했는데, 그런 엄마한테 어떻게 남편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남편의 따귀를 올려붙이려 손을 번쩍 들었어요. 남편을 그냥 두기엔 너무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였어요. 주영아, 됐다. 그럴 필요 없다. 저희 딸을 안고 계시던 아빠가 제 손을 잡고 저의 행동을 제지하셨어요. 그리곤 남편을 향해 화를 내셨죠. 자네 지금 그게 장모한테 뭐 하는 짓인가? 이 무슨 말버릇이냐고. 장인어른 아무것도 모르시죠?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시고 나면 저한테 그런 말씀 못 하실 겁니다. 장모님 때문에 저희 집안 풍비박산 났다고요. 아시겠어요? 남편은 아빠의 말에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도리어 눈을 부릅뜨며 대꾸했어요. 아빠나 저나 도대체 남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답답해했죠. 자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디 설명을 해보게. 안 사돈이 이 사람 때문에 풍비박산 났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야? 친정아빠의 최근에 남편을 시근덕대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온 내용은 저와 친정아빠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뭐가 불만이냐고요? 장모님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4년 동안 이분이 저희 엄마를 얼마나 등쳐먹었는지 아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가슴 졸이며 꾹 참으셨는지 말입니다. 저희 엄마 혼자 끙끙 앓으셨던 거 생각하면 자식으로서 피가 마릅니다. 피가. 저희 엄만 하나뿐인 자식 이웃남 만들기 싫어서 참고 또 참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 엄마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기요 장모님,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엄마는 무척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저와 아빠가 쳐다보니 고개를 꼿꼿이 들어 올리더군요. 그리고 남편에게 도리어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아니 자네, 대체 그게 다 무슨 말이야? 내가 자네 모친한테 뭘 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건가? 허, 모르신다니 그럼 제가 대신 이 자리에서 다 까발려 드릴게요. 장인어른, 지금 장모님이 저희 엄마께 뜯어간 돈만 해도 2억 3천입니다. 아세요? 뭐? 2억 3천? 아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펄쩍 뛰셨어요. 저도 너무 놀라 엄마를 바라보는데 엄마는 제 시선을 애써 회피하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는 걸 말이죠.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순간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엄마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어요. 네, 2억 3천이요. 증거도 다 있어요. 뭐라고? 당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화가 난 아빠는 엄마에게 직접 말해보라며 다그치셨습니다. 엄마는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피했어요. 그러면서 입을 삐죽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난 그렇게까지 많이는 빌린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표정이 얼마나 뻔뻔하던지요. 그러니까 저 말은 그동안 시어머니의 돈을 야금야금 빌려다 썼다는 걸 시인하는 말이었죠. 그렇겠죠. 애당초 갚을 생각이 없었으니 얼마를 빌렸는지 세어놨을 턱이 있겠어요? 이럴 줄 알고 제가 저희 엄마 통장에 찍힌 이체 내역 다 찍어놨어요. 4년간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뜯어간 내역 전부 다요. 그리고 이어진 남편의 말에 저는 그만 두 눈을 질끈 감고 말았어요. 그 천사 같은 시어머니에게 저희 엄마가 그런 짓을 했다니 정말 믿고 싶지 않았죠.
저희의 결혼 후 1년 동안 시어머니와 친목을 쌓은 엄마는 그때부터 시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자, 직접 보세요. 통장 내역에는 정말 다양한 액수의 금액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3천만 원, 2,700만 원, 1,500만 원, 200만 원, 심지어는 30만 원, 20만 원의 소액까지도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친언니처럼 믿고 의지했던 저희 엄마를 의심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아니, 받을 생각도 하시지 않고 다 퍼주셨다는 말이 맞겠네요. 그 정도로 시어머니께선 저희 엄마를 무척이나 좋아하셨으니까요. 남편은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저와 아빠에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장사 때문에 거래처들과의 대화를 녹음하느라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이 설정되어 있던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문자 내역까지 전부 고스란히 남아있고요. 원하시면 들어보실래요? 통화 녹음본들 말입니다. 그걸 다 듣고 나면 오늘 제가 한 행동이 얼마나 참고 참은 행동인지 장인어른도 이해하실 겁니다. 남편은 휴대폰에서 파일을 찾아 엄마와 시어머니의 통화 녹음 내용을 들려주더군요.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말투로 보나 뭐로 보나 분명 저희 엄마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사돈,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한 2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부탁해서 참 염치 없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어디에다 부탁할 곳이 없어서요. 처음에는 아주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녹음본의 날짜가 점점 최근으로 다가올수록 엄마의 요구는 아주 적나라해지더군요. 사돈, 나 지금 돈 필요하니까 100만 원만 좀 보내봐요. 내가 며칠 있다가 줄 테니까. 사돈, 20만 원만 입금해봐요. 이깟 푼돈은 우리 사이에 안 갚아도 되죠? 그런 엄마의 말에 처음에 시어머니는 선뜻 돈을 보내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저희 엄마에게 난색을 표하셨더군요.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받아친 엄마의 태도는 정말 제 얼굴이 아주 뜨겁게 달아오를 정도로 뻔뻔했습니다. 안사돈, 대체 이 많은 돈을 다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그리고 여태 제게 빌려간 돈들 중에 500만 원 빼고는 한 번도 갚으신 적이 없잖아요. 저도 슬슬 금액들이 부담이 됩니다. 제가 빌려드린 돈 천천히라도 좋으니 좀 갚아주세요. 네? 아유, 지금 돈 좀 있다고 유세 부리는 거예요? 내가 갚는다잖아. 사정이 안 되면 좀 더디게 갚을 수도 있지. 사돈 사이에 내가 그 돈 떼어먹을까 봐서 그래요? 누굴 거지로 보나? 그리고 가족 좋다는 게 뭡니까? 언제 나한테 친언니 같다고 좋아하더니만 돈 앞에선 정이고 우정이고 다 필요 없나 보지? 아유 빈정상해. 어디 하나 남은 아들 이혼 당하는 꼴 좀 보실래요?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멋대로 저희 부부의 이혼 이야기까지 들먹이며 으름장을 놨던 겁니다. 남편을 끔찍이 아끼는 시어머니의 약한 부분을 이용해 휘두르려고 한 거죠. 게다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폭발하게 된 이유는 바로 6개월 전의 일 때문이었어요. 6개월 전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하다하다 투자를 하나 권했더군요. 이름 한번 듣도 보도 못한 무슨 건강보조제를 만드는 회사의 말이죠. 사돈, 여기에 투자하면 월 매출의 10%씩 떼어준대요. 이거 하기만 하면 남는 장사라니까요. 시어머니는 내키지 않으셨지만 엄마의 계속된 채근에 하는 수 없이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해요. 그래도 엄마의 말만 믿고 무턱대고 투자하신 건 아니었고 엄마를 따라 그 회사의 투자 설명회니 뭐니 죄다 따라다니신 후에야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고 돈을 보내셨던 것 같았습니다. 매출의 10%를 준다는 말에 혹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돈지간인 엄마가 권해준 일인데
설마 떼먹힐까 싶으셨던 거겠죠. 그런데 몇 달 뒤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께 투자를 유도했던 그 회사는 바로 다단계 회사였다는 걸 시어머니가 아시게 된 겁니다. 좋게 말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포장을 했던 거죠. 몇 달 동안 약속한 수익이 들어오지 않자 시어머니는 직접 그 회사로 찾아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웬걸? 그 회사는 이미 야반 도주를 한 건지 망한 건지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네요. 도망을 간 거죠. 너무 놀란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거셨던 모양입니다. 한사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회사가 감쪽같이 없어졌어요. 뒤늦게 알아보니까 그 회사 다단계 회사라고 하던데 한사돈은 알고 계셨어요? 그 돈 제 남은 전 재산 털어서 투자한 겁니다. 제발 그 돈 좀 찾게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제발요. 그거 제 노후 자금입니다. 아휴, 다른 돈은 몰라도 그 돈만은 꼭 받아야 돼요. 아니 사돈, 내가 권유하긴 했지만 자기 손으로 입금한 건 사돈이잖아요. 왜 나한테 이래요? 그리고 나도 거기 투자해서 몇백이나 잃었어요. 나도 피해자야. 왜 이래 정말. 남편의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엄마의 음성을 듣는데 정말 절망스럽더군요. 저희 아빠는 한숨을 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셨어요. 한사돈, 정말 왜 이러십니까? 거기에 투자만 하면 수익금 10%씩 매달 분명히 제 통장에 들어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전 안사돈만 믿고 돈 넣은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 그러게 돌다리도 두드려보면서 건넜어야지. 제가 하랬다고 그걸 홀라당 믿고 투자하셨어요? 정말 세상 물정 모르시네. 이제 와서 나한테 책임 전가하면 나한테 그 돈 다 물어내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난 모르는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따져 물을 거면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생판 모르는 남의 대화라고 해도 제 피가 다 거꾸로 솟을 정도로 화가 나는 대화 내용인데 그 주인공이 바로 저희 엄마라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돈만 날리게 생긴 시어머니는 결국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우셨다고 하네요. 결국 저희 엄마 쓰러지셨어요. 며칠간 입원까지 하셨다고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여태 장모님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한테 결국 전화하신 거라고요. 그때도 저희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본인이 누워있는 와중에도 우리 애 엄마 주영이가 알면 자식 된 입장에서 더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 절대 이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시대요. 그렇게 혼자 속 끓이시다가 저한테 털어놓으신 게 고작 어제예요. 그런데 장모님은 저희 엄마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저한테 장어를 들이밀어요? 감히 우리 엄마 아들인 제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 척 소름 돋게? 그렇습니다. 남편은 생일상을 받으러 친정에 순순히 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엄마에게 사실을 따져 묻고 모든 걸 다시 받아내려고 이를 갈고 친정으로 왔던 거였어요. 그 돈 좋게 말할 때 돌려주세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장모고 뭐고 사기죄로 감옥에 쳐 넣어버릴 거예요. 콩밥 먹고 싶으면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지금까지 저희 엄마한테 빌려간 돈 정확히 8,500만 원에 저희 엄마가 투자한 돈 1억 5천만 원 합쳐서 2억 3,500만 원 빨리 주세요. 이거 저희 엄마가 평생 자식들 키우시고 겨우 남은 마지막 노후 자금입니다. 당장 돌려주시라고요. 아니, 자네가 들려준 녹음본에도 나와 있잖아. 난 자네 어머니한테 권유만 했을 뿐이야. 누구의 강요도 없이 자기 손으로 입금한 건 사돈인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건가? 제발 그만하길 바랐건만 엄마는 끝까지 뻔뻔하더군요. 미안하다는 말 하나 없이 말입니다.
남편은 그런 엄마의 말에 귀가 막힌 건지 결국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 분에 못 이겨 아주 기함할 만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휴, 이게 뭐야? 바로 아직 굽지 않은 장어를 엄마 얼굴에 패대기 쳐버린 거예요. 저는 무척이나 놀랐지만 차마 맞은 엄마를 감싸줄 수도 남편을 말릴 수도 없겠더군요. 그리고 아빠 또한 그 모습을 보고 고개만 푹 떨구셨습니다. 손녀인 저희 딸을 품에 꼭 안으시면서요. 저는 뺨을 부여잡고 있는 엄마는 내버려 둔 채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난 아무것도 몰랐어. 그것조차 미안해. 어머니 몸은 괜찮으신 거야? 왜 미리 나한테 말 안 했어? 우선 빨리 어머님한테 가자. 당신도 필요 없어. 그동안 우리 엄마가 혼자 가슴앓이 했던 것만 생각하면 당장 당신이랑도 갈라서고 싶어. 내 눈에 피눈물이 난다고. 남편은 제가 뻗는 손을 극구 뿌리쳤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아빠 또한 100배 사죄를 하셨어요. 미안하네, 정서방. 다 내 잘못이네. 내가 집안 단속을 잘했어야 했는데 역시 사람 천성은 변하질 않는구만. 나쁜 병이 또 도진 게야. 아빠의 말을 들은 저는 그제 엄마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아차 싶더라고요. 엄마의 나쁜 버릇이 20여 년 만에 다시 고개를 들어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를 향했다는 사실에 정말 아찔함이 몰려왔어요. 당신 정말 미쳤어? 남도 아니고 어떻게 사돈 돈을 등쳐먹을 수 있어? 어? 그리고 아빠는 저희 딸을 소파에 내려놓고는 죽일 듯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제야 엄마는 잔뜩 겁을 먹고 울먹이며 잘못을 시인하더군요. 여보, 그게 아니라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뭘 어쩔 수가 없어.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벌벌 떨고 있는 엄마가 내뱉은 말을 듣자 머리가 띵하더군요. 저는 정말 저희 집안이 저렇게까지 막장이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개차반도 이런 개차반이 없었죠. 우리 큰애 있잖아, 상현이. 걔가 하도 힘들다길래 그때마다 내가 좀 도와줬어. 뭐라고? 그럼 그놈한테 그동안 사돈 돈을 뜯어다가 퍼날랐단 말이야? 엄마는 그동안 제 친정 오빠에게 계속해서 돈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오빠는 사업을 여러 개 벌리기만 하고 뒷수습은 나 몰라라 하던 사람이었어요. 뒷수습에 들어가는 돈은 전부 부모님한테 떠넘겼죠. 그러니 전 새언니도 아무리 엄마의 시집살이가 유별났다지만 남편인 오빠한테까지 정이 떨어졌기에 도망을 갔던 거겠죠. 그런데 엄마 말을 들으니 오빠의 사업병이 더 심해졌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아빠가 알면 자기도 무사하지 못할 걸 알긴 알았는지 오빠는 아빠에게 말도 못하고 엄마만 쥐잡듯이 잡았답니다. 어떻게든 돈 좀 해달라고요. 엄마 또한 전적이 있었기에 더 이상 아빠 돈엔 손을 대지 못했고 돈 나올 구멍이 없나 주위를 살피던 와중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엄마의 레이더망에 걸려버린 거죠. 아빠는 이 말을 부여잡고는 엄마에게 윽박질렀습니다. 당신, 내가 상현이 그놈 그거 인간 절대 안 된다고 말했지? 오죽했으면 내가 그놈을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했겠어? 그런데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을 도와준다고 여태 고생스럽게 살아온 안사돈 돈에 손을 대? 당신은 상현이 그 쓰레기 같은 놈보다 더 저질스러운 인간이야. 내가 분명 말했지? 또 한 번 사고치거나 상현이 그놈 도와주면 당장 이혼이라고. 내가 너희 두 연놈 때문에 날린 돈만 해도 10억이 넘어, 10억이. 알어? 내가 26년 전에
당신을 다시 받아주는 게 아니었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저런 금수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해서 이런 날벼락을 만나. 아빠는 좌절스러운 듯 자신의 머리를 쥐어 뜯으셨어요. 엄마는 아빠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기 시작했죠. 여보, 미안해. 그래도 우리 아들이 중내사내 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 엄마가 돼서. 그걸 말이라고 해? 내 자식 돕겠다고 남을, 그것도 사돈을 등쳐먹어? 당장 사돈 돈 전부 돌려놓지 못해? 아빠는 엄마한테 엄포를 놓으셨고 엄마는 당장 그 돈이 어디서 나냐며 자리에 앉아 엉엉 울더군요. 정말 엄마 한 사람 때문에 저희 집은 아주 초토화가 되어버렸죠. 그날 아빠와 저는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병원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저와 아빠와 안 가겠다는 남편을 겨우 설득해서 말이죠. 아빠는 시어머니에게 가자마자 삐쩍 마른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며 사죄하셨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그런 여자를 세상에 풀어놨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그 돈 전부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걔한테 물렸다라고 생각하시고 얼른 훌훌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시어머니는 아빠의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그리곤 아빠와 저를 향해 원망을 퍼부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저와 아빠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바깥사돈. 돈도 돈이지만 그래도 제가 외로워할 때 제게 위로와 웃음을 주었던 분이 안사돈이에요. 들어보니까 그 돈들 다 자기한테 쓰지도 못하고 자식한테 퍼주신 것 같은데 그게 다 애미 마음 아닙니까? 저도 그래서 다 이해하고 싶지만 아휴, 그래도 그 돈이 없으면 제가 혹시라도 아프게 됐을 때 이 아이들한테 평생 짐이 되며 살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어머님, 울지 마세요. 제가 다 죄송해요.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어떻게든 막았을 텐데. 제가 일하고 육아한다는 핑계로 어머님한테 너무 신경을 못 써서 이런 불효를 저질렀네요. 아가,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네가 어떻게 알았겠어? 괜히 나 혼자 끙끙 앓다가 일을 이렇게 키워 미안하다. 다 늙은 내가 기어이 너희들 마음에 상처를 내는구나. 계속해서 뭐가 그렇게 미안하다는 건지 정말 눈물이 참을 수 없이 흐르더군요. 죄송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그 사이에 말 못할 감정이 너무도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어요. 정작 펑펑 울고 싶은 사람은 시어머니였을 텐데 참 철없이 말이죠. 이후 아빠는 모아둔 돈과 집 담보대출을 받아 엄마가 빚진 2억 3,50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한 2억 4천만 원을 시어머니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받게 된 시어머니께서 아빠에게 다시 돌려드리겠다며 전화를 걸자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사돈. 제가 마음 같아서는 아예 2배로 갚아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이 그것뿐이라 오히려 죄송합니다. 제 마음의 빚이니 적은 돈이지만 제발 받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빠의 말에 펑펑 우시더군요. 어찌나 서럽게 우셨는지 휴대폰 너머로 그 소리를 듣던 제 눈에 눈물이 고일 정도였어요. 아마 그동안 애타게 졸인 마음이 그제야 놓이셨던 거겠죠. 한평생 번 돈이 사라졌다가 다시 품 안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아빠에게 연신 인사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정말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마음 여리고
착한 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런 분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한 엄마가 정말 죽도록 밉더군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짐했어요. 내 평생 그냥 엄마는 아예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우리 착한 시어머니를 제 친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시고 살겠다고요. 그 뒤로는 참 많은 일이 폭풍처럼 지나갔습니다. 아빠는 엄마와 이혼을 선언했고 그 길로 소송을 진행하셨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합의 이혼을 거세게 반대했거든요. 어차피 모든 유책 사유는 엄마에게 있었기에 재판은 당연히 아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나중에 아빠에게 들어보니 아빠도 계속 참아오다가 나이 65세를 훨씬 넘어서도 엄마가 저 지경이니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싶어 이혼을 결정하셨다고 하네요. 아빠가 엄마에게 남아있는 일말의 정마저 떨어진 건 바로 엄마의 염치 없는 재산 분할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아빠가 전부 갚아주셨기에 당연하게도 엄마는 땡전 한 푼 받지 못하고 거의 빈몸으로 내쫓기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요. 재산 분할? 사람이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나까지 이 나이에 빈털터리 신세 만들어 놓고는 뭐? 더 이상 당신이랑 대화할 가치조차 없으니까 위자료 소송까지 하기 전에 그냥 나가. 내 집에서 꺼져. 제발 꺼지라고. 마지막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엄마가 아빠한테 울고불고 빌자 아빠가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한 경고였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말에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짐만 싸들고 집에서 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엄마는 그 길로 친정 오빠에게 갔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오빠가 그동안 그렇게 사업을 말아먹고 이젠 돈 나올 구멍인 엄마마저 그 지경이 되었는데 자기라고 뭐 엄마를 도울 수 있었겠어요? 오히려 이곳저곳에 빚만 잔뜩 진 채 신용불량자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대로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네요. 갈 곳 없게 된 엄마는 결국 아주 외진 동네의 원룸을 구해 말년에 아주 처량하게 살게 되었죠. 엄마의 근황을 제가 알게 된 건 다름 아닌 엄마에게서 걸려온 전화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받지 않으려다가 그래도 엄마인데 연 끊기 전 마지막으로 인사나 하자라는 마음으로 저는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주영아, 잘 지내니? 주영아, 엄마 지금 혼자 5평도 안 되는 원룸에 살고 있다. 그마저도 맨날 천장에서 비만 오면 물 새고 곰팡이까지 피는 곳에 말이야. 엄마 도저히 여기서는 못 살겠어. 주영아, 엄마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엄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식당에서도 일을 안 받아줘. 엄마는 끝까지 돈이더군요. 하지만 전 엄마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빠와 약속했거든요. 아빠는 엄마에게 10원 한 장이라도 주면 저와도 인연을 끊겠다고 하셨었어요. 그리고 저 또한 엄마에게 일말의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엄마, 어릴 적부터 나랑 오빠 그렇게 차별했지? 그래도 나 결혼하고 나선 엄마가 내 남편하고 시어머니한텐 잘해주니까 그걸로 위안 삼았어. 아, 나도 엄마에게 어느 정도는 사랑받고 있는 자식이었구나 하고 말이야. 근데 결국 오빠를 위해서 딸 시어머니를 등쳐먹어? 그러고서 오빠한테까지 버림받으니까 나한테 연락해서 돈을 꿔달래? 엄마 참 모렴치하다. 엄마, 여태 제대로 일해본 적 한 번도 없지? 식당에서 안 써주면 어디 가서 파출부라도 해서 정정당당하게 돈 벌어. 쉽게 남의 주머니 털어갈 궁리만 하지 말고. 그리고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어? 난 절대 우리 딸한테 엄마처럼 부끄러운 엄마 안 되게 열심히 살 거야. 우리 시어머니처럼 존경받는 엄마가 될 거라고. 엄마, 이제 2번 다신 연락하지 마. 알았지? 부모 자식 간 연애 생각해서 내가 이번 달치 월세 30만 원은 보내줄게.
이걸로 우리 인연 끊는 거야. 잘 있어. 그 길로 저는 엄마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나중에 아빠에게 그날 일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니 아빠는 그저 잘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로부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시어머니와의 관계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먼저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자고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면 안 될까?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지내시게 두는 게 불안하기도 하고 나도 곁에서 어머님 보살펴 드리고 싶어.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나 어머님께 효도하고 싶어서 그래.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무리 몰랐다 한들 과거 사건이 친정의 일이었기에 내심 계속해서 제게 서먹했던 남편은 그 일을 계기로 완전히 마음을 풀게 되었죠. 남편은 도리어 제게 고맙다며 울먹였습니다. 남편도 참 시어머니를 닮아 마음 약하고 착한 사람이죠. 시어머니는 무사히 기운을 차려 다시 전집을 열심히 운영하고 계십니다. 요즘 시어머니의 낙은 퇴근 후 손녀인 저희 딸 재롱을 보시는 거라고 하니 역시 저희 집으로 모시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가까이 사시는 친정아빠 또한 세차장 일이 끝나면 가끔 들러 저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곤 하시고요. 두 분은 자주 얼굴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서로 만날 때마다 아주 각별하게 예의를 차리신답니다. 엄마 바라기인 제 딸의 얼굴을 보고 있자면 가끔씩 씁쓸함이 올라옵니다. 딸이어도 이렇게 예쁜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아들과 차별하며 키울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저는 제 딸과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모녀지간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딸에 대한 집착이 지나치지도 않게끔 중심을 잘 잡으며 말입니다. 마치 저희 시어머니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저희 시어머니를 보며 엄마로서의 많은 부분을 배우려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 아래 차별해도 되는 자식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끼는 자식을 위해서 다른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일 또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가끔 이런 당연한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주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식이 집을 따뜻한 곳으로 알지 못한다면 그건 분명 부모로서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 자식 중 한 명만 그렇게 느낀다면 더더욱 내가 내 자식을 차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의 격차가 벌어지기 전에 말이죠. 그럼 저희 엄마가 저지른 것 같은 끔찍한 사건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엄마의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었던 저의 막연한 바람이지만은요. 그럼 길고 우울했던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요즘 슬슬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다들 별 피해 없이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